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7, 이름은 민수이며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지방 출장을 나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공백의 틈을 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여동생, 제 처제 지유였습니다. 지유는 아내보다 6살 어린데도 말이 잘 통하고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안 늦으셨네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엔 기다리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어렴풋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주방에선 된장국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2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끓인 거예요. 맛없으면 그냥 참아줘요. 지유는 그렇게 농담을 던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목구멍이 마른 듯 했어요. 식사 중에도 지유는 자주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요즘 많이 따뜻해졌네요. 저는 되게 차가웠는데 말이죠. 저는 웃으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관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말인지 자꾸만 그 뉘앙스를 되짚게 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유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물을 털며 뒤돌아섰고 그때 제 손등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형부, 손 좀 봐요. 얼른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수건으로 제 손을 감싸며 닦았고 그 짧은 접촉에서 묘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습니다. 지유는 거실의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고 저는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더 오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지유가 웃으며 말하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형부, 저한테 요즘 왜 이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던 건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밤은 분명히 조용했지만 조용한 만큼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창밖엔 잿빛 구름이 가득했고 지유는 작은 우산을 들고 외출했다가 점심쯤 귀가했지요. 비가 시작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빗줄기가 세고 거세졌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목을 붙잡기라도 하듯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꺾일 정도였어요. 지유는 우산을 현관문에 걸고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부, 큰일이에요. 비 너무 와요. 이러다 집에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녀는 툴툴거리며 신발을 벗었고 발끝에서부터 바짓단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건을 건네주자 그녀는 고맙다고 짧게 웃으며 어깨를 닦았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굵어졌고 지유는 결국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 위에 담요를 펼치며 베개를 내려놓았고 저는 괜히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거나 물컵을 씻는 척 주방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도 그녀도 묘한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부, 영화나 하나 볼까요? 밖에 비도 오는데 딱이잖아요. 그녀는 넷플릭스를 켜며 저를 불렀고 저는 잠깐만요라는 말로 시간을 조금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녀 옆에 앉게 되었고 2사람 사이엔 처음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병이 열렸고 가벼운 안주를 두고 잔이 오갔지요. 지유는 가끔씩 웃으며 화면이 아닌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부드럽게 옆으로 흘러올 땐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지 모르게 흐려졌습니다. 형부, 되게 잘 참으시네요. 지금도 저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 모습이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고 지유는 웃으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와 소파는 가까웠지만 그보다 더 가까워진 건 우리가 공유한 그 정적 속 기류였을지도 모릅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온 후에도 거실 쪽에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보다 더 깊게 내 안에서 울리던 것은 지우가 내뱉은 그 짧은 말 한 줄이었습니다. 형부, 저 오늘 기대도 되죠. 그 한마디는 질문 같았지만 어쩌면 이미 대답을 정해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문을 닫은 채 온몸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지우가 웃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지요. 와인의 잔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부, 한 잔 더 괜찮으세요? 아, 네, 조금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따르러 부엌으로 향했고 그 순간 제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자연스레 머물렀습니다. 하늘색 니트는 얇았고 그 아래로 흰색 스커트가 정갈하게 맞춰져 있었는데 걷는 움직임에 따라 스커트 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무릎 위로 드러난 다리선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허벅지로 올라가는 선은 이상할 만큼 눈을 붙잡았어요. 지우는 잔을 들고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 영화 진짜 이상해요. 주인공이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현실에선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긴 하네요. 말은 영화 얘기였지만 지우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에 가볍게 닿았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틀었습니다. 살짝 풀린 니트 사이로 어깨가 드러났고 그 어깨선 아래로 쇄골이 고요하게 움직였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움직였고 저는 그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형부.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을 맞추고 숨소리를 낮췄고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뒷목을 살짝 젖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어요. 오늘 진짜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입술은 말보다 뜨거웠고 혀끝이 닿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밀어내려 했지만 어느새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그녀는 스스로 몸을 밀착시켜 왔습니다. 니트 아래로 들어간 손끝에 맨살이 닿았고 숨소리는 그때부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제 무릎 위에 올라타며 무게를 씌웠고 그녀의 양손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고 풀린 셔츠 사이로 그녀의 손이 가슴을 훑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지우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의 스커트 지퍼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제 손이 그녀의 등선을 타고 올라가자 얇은 속옷끈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지우는 살짝 몸을 젖히며 목을 드러냈고 그 아래로 흐르는 체온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이성이 어디까지 물러나 있는지조차 잊었습니다. 입술은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쉬며 허벅지를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제 몸을 감쌌고 등과 허리에 닿는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건 우리가 주고받는 호흡과 온기였습니다. 그 밤 방 안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우리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건 누구보다 서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은 그 순간엔 죄책감보다 먼저 달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고 어제의 기억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방 안엔 아직 와인의 잔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제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 듯 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죽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커피 내려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전혀 어제 일이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세수를 하고 나와 거실에 앉자 지우는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묶은 채 테이블에 머그잔 2개를 올려두었어요. 형부, 오늘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로 해도 되죠? 식빵밖에 없더라고요. 응, 괜찮아. 고마워.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은 꿈이었던 것처럼 혹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녀를 흘기 바라봤지만 지우는 토스트를 굽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토스트를 나눠 먹었고 식사 중간엔 잠깐 날씨 얘기와 뉴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어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입을 열기 직전에 지우의 표정이 너무도 평온한 것을 보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형부, 오늘 회사 안 가세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오늘은 오후 일정이긴 한데 그럼 좀 더 쉬었다가 나가세요. 저 청소나 좀 해놓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고 저는 손끝에 커피잔을 감싼 채 가만히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 뒤에서 묻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이 다시 목구멍으로 삼켜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엉켜있던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공기 속엔 미세하게 남아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감정이야말로 어제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방 안을 감싸는 담요처럼 부드럽게 깔렸고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거실에는 하루 종일 입지 않고 걸어둔 지우의 가디건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책을 읽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커튼 너머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기대더니 턱을 살짝 기댄 채 고개를 올렸습니다. 형부, 오늘은 조용하네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런 날이 더 위험하죠.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목소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고 그녀의 손등이 제 무릎 위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그 손길은 망설임 없이 부드러웠고 차분하게 무게를 얹으며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형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요. 전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가늘고 길었으며 침묵 끝에 스스로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지우는 저를 마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끈을 풀었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흐르듯 내려앉았습니다. 등 뒤로 손을 돌려 가디건을 벗은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부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제가 먼저니까. 그녀의 두 손이 제 셔츠 자락을 천천히 집어 올렸고 셔츠 끝에서부터 손가락이 가슴께로 올라오며 단추를 하나씩 끊어내듯 풀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고 숨소리는 입술 안쪽에서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입술을 가져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처음보다 더 깊고 느리게 포개졌습니다. 그녀의 혀가 움직일 땐 얇은 입술 사이에서 한 번 더 가볍게 떨리며 내뱉는 듯 했어요. 지우의 손이 제 가슴을 지나 배 아래로 닿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제 허리춤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리며 제 무릎 위에 천천히 올라왔고 그 무게는 도발이 아니라 초대 같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제 옆구리를 감쌌고 허벅지는 이미 제 옷깃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잠들게 해요. 그러면 형부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니까요. 그녀의 손이 제 목 뒤를 끌어안았고 저는 두 팔로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니트 안으로 손이 들어가자 그녀의 등에 닿은 피부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뺨이 제 가슴에 닿고 그 위로 올라온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 아래를 따라 내려가며 스커트 지퍼를 당겼고 천 조각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몸을 들어 허리를 비틀었고 속옷끈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는 긴장으로 단단했고 그 위에 손을 얹자 그녀는 눈을 감고 제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체온이 제 몸을 덮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그녀의 손끝은 제 등에서 어깨로 그리고 목덜미까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발끝이 스치고 다리가 얽히며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어제보다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옷은 하나씩 바닥에 흩어졌고 말 대신 숨소리가 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감정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빗소리는 멎어 있었고 방 안엔 그녀의 목소리만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말 점심 무렵 뜻밖에도 친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목소리로 따라 들어온 여자는 단정한 셔츠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형부, 제 친구 수연이에요. 우리 대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오늘 하루 같이 있다가 저녁쯤 나가려고요. 수연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자주 움직였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입꼬리에서 흘러나온 말투는 어딘가 은근히 선을 긋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얘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은 훨씬 낫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우는 씻으러 욕실로 향했고 거실에 둘만 남은 순간 공기가 살짝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 다리를 꼬았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감았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지우랑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근데 이렇게 집까지 오는 건 처음이네요. 왠지 좀 긴장되기도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긴장보단 관찰하듯 저를 바라봤고 제 시선이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목 뒤가 따끔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우 말이 맞네요. 형부, 되게 조용하신데 눈빛은 안 그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가벼운 도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머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손톱이 곱게 정돈되어 있었고 잔을 드는 자세조차 의식적으로 정제된 듯했어요. 지우가 다시 거실로 나왔고 공기는 그제야 다시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었고 대화는 주로 지우와 수연이 주도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추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중간중간 의미를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저를 보곤 했지요. 잠시 후 지우가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수연과 저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배경음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수연이었습니다. 형부, 제가 좀 직설적인 편인데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저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왔고 입술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어요. 실물이 정말 더 좋으세요. 사진보다, 얘기보다. 그건 지우도 모를 거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머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은 그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선 하나가 슬쩍 그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은 이전까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지우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고 화면엔 익숙지 않은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연 오늘 낮 묘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았던 그 친구. 형부 잠시 나올 수 있으세요? 잠깐이면 돼요. 문자 한 줄, 그 짧은 요청은 상식 바깥에서 오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상보다 덜 놀라웠습니다. 저는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문을 열었고 복도 끝에 기대어 서 있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진지했고 장난기가 빠진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저도 아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안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맨발이 복도 바닥을 스치고 얇은 셔츠의 소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어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부는 저 아무렇지도 않게 본 거 아니잖아요. 그 눈빛, 그 반응 다 기억나요. 그녀의 말은 감정으로 덮여 있었고 다음 순간 수연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닿자마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감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몸을 반쯤 제게 기대왔습니다. 지우랑은 다른 감정이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나도 그냥 누군가에게 가볍게 보이고 싶진 않아요. 오늘만큼은요.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충동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가볍게 닿았다가 다시 떼어졌고 그 사이로 작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제 목선에 이마를 기댄 채 한숨처럼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가슴께로 내려왔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제 품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움직임은 절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너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츠깃이 목 아래로 흘러내렸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단추를 풀어내다 멈추곤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입맞춤보다 더 진한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점점 밀려들어와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실렸습니다. 수연은 손끝으로 제 손을 감싸고 뒤꿈치를 들어 살짝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무게가 가벼운 듯 가슴에 닿는 순간 두 번째 키스가 이어졌고 입술은 이번엔 훨씬 느리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숨을 뱉으며 입술을 떼었고 그때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생각났어요. 형부가 그날 나를 잠깐이라도 다르게 봤다는 거. 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실내로 들어왔고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수연은 제 앞에 서서 셔츠 끝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작된 키스는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끝이 옷깃을 지나 목선으로 올라오고 등 뒤로 얹어진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셔츠를 내려 어깨를 드러냈고 저는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칠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체온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 사이를 채워갔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한 번 더 겹치고 나서 고개를 내리며 말을 잇습니다. 형부, 나중에 후회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나만 봐주세요. 그 한마디는 부탁이 아니라 선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 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커튼 틈 사이로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식탁, 익숙한 커피 향기. 그러나 공기엔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깔려 있었지요. 지우는 식빵을 굽고 있었고 수연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전날 밤의 흔적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토스트를 접시에 옮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커피 좀 더 드릴까요? 아, 네, 고마워요. 잔을 건네받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약간 기울여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원래 저렇게 좀 과했었죠. 눈빛도 말투도 좀
지나잖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애써 평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지만 지유의 말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유야, 우리 오늘 저녁엔 나가서 먹을까? 형부도 요즘 피곤하실 텐데 말이야. 괜찮아. 나 오늘 집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너 혼자 나갔다 와. 지유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무척 길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고 두 사람 사이엔 얇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빛 속에서 주고받는 감정은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서로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올렸고 지유는 그런 그녀의 움직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공기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들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언제나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지금 예고 없는 전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서 문자가 온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형부, 저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돼요? 평소와는 다른 말투였고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장소 근처의 작은 모텔 앞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채 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대화만 하자고 안 할게요. 그냥 저 먼저 말할게요. 모텔방 안은 조명이 낮았고 커튼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코트를 벗었고 안쪽에 입은 민소매 원피스가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걔보다 먼저 형부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였어요. 그녀의 고백은 숨을 머금은 것처럼 무겁게 떨어졌고 저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손등을 자신의 볼에 살짝 했습니다. 그 체온이 닿자마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부는 저한테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요. 형부도 저 생각했잖아요. 그녀의 손이 제 뺨을 타고 내려오며 가슴께를 스쳤고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입술을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무너지게 두지 마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이끌림이었습니다. 키스는 빠르지 않았지만 깊이 있게 숨결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셔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그녀는 제 몸에 조심스럽게 몸을 얹었습니다. 입술은 목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어깨에 닿는 그녀의 이마는 축축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손을 그녀의 허리에 감았고 수연은 스스로 옷의 매무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속옷끈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허벅지가 이불 위에 스칠 때 우리 사이엔 말 대신 짧은 숨소리만이 오갔습니다. 수연은 등을 젖히며 속눈썹을 떨었고 숨소리는 점점 빠르고 얇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어 목덜미에 얹었고 그 떨림은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지요. 우리는 말없이 천천히 서로를 풀어내듯 움직였고 그 움직임 속엔 전보다 더 진해진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 순간만은 진짜로 내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고 침대 위엔 옷가지가 하나둘 벗겨지며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제 가슴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고 그 리듬은 조용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낮고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으며 시계 초침 소리마저 느리게 들릴 정도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키스했고 이번엔 길게 그리고 부드럽게 제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진하게 더 많은 것을 알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감추며 무너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던 감정은
어느 순간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세 사람분의 밥상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놓인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수저를 들었지만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수연은 젓가락을 천천히 들고 반찬을 이리저리 옮겨놓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밥알 몇 개를 삼키는 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형부, 어제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이 좀 그러네요.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지만 그 말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저는 굳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국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다시 꺼내며 시선을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말투가 좀 과한 거 알아? 농담처럼 말하는데 듣는 사람 기분은 안 생각하니? 수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렸습니다. 지우야, 나 그냥 분위기 풀어보려는 거였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엔 사과보다 가벼운 피로가 묻어 있었고 지우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손끝에서 가볍게 부딪힌 그 소리는 식탁 위의 정적을 찢는 듯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아는 거야.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멈췄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다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국물의 김조차 천천히 식어가는 그 식탁 위에 서로가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서로를 찌를 듯 부딪히고 있었고 말로는 덮어지지 않는 감정이 테이블 아래에서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사이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오해, 짐작과 확신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 화면에 수연의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저는 진동음에 미세하게 움찔했고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 오늘 밤엔 내가 먼저 줘. 형부.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압박과 기대, 심지어 도발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화면을 닫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지유의 방 앞에 조용히 멈춰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유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등이 벽에 기대 있었고 머리는 살짝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눈을 들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 옆에 섰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오늘 밤은 누구 방으로 들어가요? 그 목소리는 슬픔보단 확인에 가까웠고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메시지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지유의 말은 그 메시지를 지우지 못한 채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욕망으로, 하나는 죄책감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론가 굴러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앞에서 저는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속엔 물기 대신 단단한 결심이 보였고 그 시선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겠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 몫이다. 형광등 아래 멈춰선 저는 어느 쪽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열면 다른 문은 닫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엔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너진 관계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 사이의 틈에서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방 안은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따뜻한 빛이 침구 위에 무심하게 내려앉았지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걸쳐 둔 수건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문지르려는 순간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히 수연이 쓰던 향수였습니다. 그 묘하게 달콤하고 날카로운 잔향은 세탁기를 한 번 거쳤을 터인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자 베개에서
은근한 향이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의 채취. 그녀가 머리를 감은 후 남기는 그 은은한 비누 냄새,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남아있는 미묘하게 따뜻한 체온의 흔적이었어요. 한 공간 안에 두 여자의 향기가 겹쳐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심하게 흔적을 남겼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공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향기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 베개 커버에 남은 손톱 자국, 컵받침 위에 립스틱 자국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또렷하게 그러나 잔혹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쏟아졌고 어느 한쪽을 지우려 하면 다른 쪽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야. 그 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을 때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저 자신에게 던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엔 누구도 없었지만 사실 둘 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그 손잡이조차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향기보다 더 짙었고 감정은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제 집이었지만 더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파편이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파편들이 발끝에 박히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수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그냥 우리 둘이 살아요. 더 숨길 것도 없고 이렇게 서로를 피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듯 그녀는 떨림 없이 말했고 그 시선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때 지우가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고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도 놀라움도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아, 언제부터였어? 나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형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형부가 나한테 먼저 다가온 거 아니야. 나 기다렸어. 넌 맨날 바쁘고 형부는 외로워 보였고 누가 먼저였든 지금 중요한 건 형부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야.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어요. 그 사람은 내 거야. 수연아, 너 아무리 그런 말 해도 형부는 결국 내 옆으로 돌아올 사람이야.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두 여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엇갈렸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고 갔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지난 모든 날들이 함축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시선을 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안, 식탁 위, 조명 아래의 그림자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듯 겹쳐졌고 그 위에 깔린 침묵은 곧 말보다 더 큰 충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숨기던 감정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났고 그날 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진실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부가 외출한 사이 집 안에는 지우와 수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엔 바람 소리조차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정적이 흘렀고 두 여자는 서로의 기척을 느끼며도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지우는 등을 돌리자마자 마주선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 중의 모든 감정이 벽에 튕기듯 부딪혔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말투였고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뒤틀며 짧고 단단하게 맞받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비밀이죠. 그 말 돌려주고 싶었거든. 수연은 소파 팔걸이에 몸을 기댔고 지우는 식탁 옆에 서서 두 팔을 가볍게 꼰 채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날카롭게 부비쳤고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서로의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형부가 나를 먼저 바라봤던 순간 나도 참으려고 했어요. 언니가 형부랑 나누는 감정을 훔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틈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수연아, 넌 그 틈을 만든 사람이야. 스스로 깨뜨려 놓고선 마치 누군가가 먼저였던 것처럼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덜 나빠지는 것 같아. 침묵이 다시 한번 길게 흘렀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옳은지도 누가 먼저였는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둘 다 형부를 원했고 그 마음은 더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천천히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지우를 응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진심이면 다 용서돼. 그게 다야? 수연아, 진심이라는 말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먼저 꺼내는 변명이야. 두 사람 사이 형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끄집어냈고 그 감정들은 이제 각자의 입술을 통해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를 찔러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경계는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선이 되었고 그 선 위에 놓인 마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우도 수연도 떠난 뒤였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고 나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엔 말 대신 공기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고 그 공기는 기억처럼 방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나는 두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불 끝에 남아있는 체온, 화장대 위에 미처 가져가지 못한 향수, 그리고 머그컵에 반쯤 남은 립스틱 자국. 둘 다 사라졌지만 흔적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을 택하지 못한 죄책감과 두 사람 모두를 잃은 후회의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비열하고 잔인할 것 같았고 단순한 욕망이라면 이렇게까지 아플 리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야 덜 부끄러우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였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있던 감정의 뭉텅이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온기 속엔 따뜻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외로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바닥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 혼자만 남은 이 집 안에서 더는 누구의 체온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피부에 닿을수록 이 모든 관계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차가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만 남았고 냄새만 남았고 손끝에 스친 감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이제는 이 모든 걸 잊어야겠지만 잊지 못할 것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사랑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상처 주고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 모두 떠난 집엔 말 대신 숨결만 맴돌고 베개 끝에 남은 향기에 난 아직 멈춰서 있었죠. 누굴 택할 수 없던 나였고 그대가 둘 다 잃었죠. 사랑이었단 말은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네요.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야 덜 부끄럽겠죠. 손끝에 남은 체온마저 죄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기억만 냄새만 흔적만 남아서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죠. 이불에 남은 너의 재취,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눈, 무너져버린 우리 새 사이 그 안에서 나만 남았죠. 사랑
사랑이라 말한 적 없지만 진심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도 상처밖에 줄 수 없었죠.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요. 입맞춤보다 무거운 눈빛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혼자만 남은 이 밤이 말하네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끝이죠. 한 사람을 안고 또 한 사람을 그리던 그 죄를 내 손으로 안아야 했죠. 두 사람 모두를 가질 수 없단 걸 이제야 깨달아요. 너무 늦게요.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길 바라요. 그랬다면 우린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겠죠. 지금도 그날도 모든 순간이 죄가